2019년 11월 22일 저녁 6시 49분입니다. 한국일보 오늘자 신문에 성공에 덧세 빠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을 읽어보겠습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인하대라고 하면 인천과 하와이를 줄여서 붙인 이름이고요. 인하대야말로 우리 하와이에 나가 있던 우리 교민들, 또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말 역사적인 학교인데, 여기에 교수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고요. 과는 사회복지학과네요. 저는 사회라는 말이 들어가는 과와 복지라는 말이 들어가는 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기는 사회복지라는 말 같이 들어갔네요. 엄청 싫어하는 과를 맡고 있는 교수님이시군요. 정치적으로 오랜 독재를 경험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세 차례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세 차례의 평화적 정권교체, 민주주의는 공고해져 가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해져 가고 있나요? 삶은 소대가리 옷을 소리하고 있네. 지난 보수정부 9년 동안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지만 시민의 역량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촛불 잔치를 말하는 것 같네요. 교수님의 민주주의는 뭔가요? 광장에서 촛불 들어서 정권 교체하는 게 민주주의인가요? 그건 민주주의 맞기는 맞아요. 대중민주주의입니다. 교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는 대중민주주의라고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피 흘리지 않고 정권이 교체되는 거죠. 근데 피 흘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투표하면서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게 정권 교체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서두의 시작부터. 100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100만 명은 어디 있었는데요? 자꾸. 참 정말. 100만 명이 어디 있었습니까? 60만 명이 대한민국 국군인데 100만 명이 그때 어디 있었나요? 제가 그때 늘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쓰려면은 4명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딱 붙어 서고 위로 4단까지 쌓아 올려야 100만 명이 쓸 수 있어요. 아직도 100만 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잠꼬대를 아직 하고 있다니 대단하군요. 자신들의 요구를 평화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은 서구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다. 예, 서구 국가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따위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는 그와는 성격이 다르죠.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촛불 집회 반대 급부로서 나온 겁니다. 촛불 집회 반대 급부로서. 그리고 주장하는 바가 읽어보면은 전혀 저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헌법 수호하자는 거잖아요. 헌법 수호. 그것조차도 저는 빨리 잠재워져서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 나오는 거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얼마나 흥미로웠으면은 유럽 학자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연구하려고 직접 집회 현장을 방문했다고 한다. 이런 학자만 골라서 받는 모양이군요. 이런 학자만. 다 우려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 우려합니다. 쟤들 왜 저러나 하고 걱정합니다. 한때 GDP 20%가 넘는 원조를 받았던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국가가 되었다. 가슴 벅찬 일이다. 예, 맞습니다. 식민지에서 풀려나서 원조를 받는 나라 중에서 성공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원인은 뭡니까? 그 누가 만들어냈죠? 원조품을 받아가지고 성장했나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처럼 세금 뿌려가지고 성장하자는 그런 개똥 철학처럼 원조 받아가지고 성장했나요? 박정희 칭찬 좀 하세요. 박정희 칭찬 좀. 소득 불평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정권 들어가지고 더 높아졌습니다. 진위계수가 더 올라갔고요. 최악의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선거 민주주의를 넘어서지 못하자 정권을 교체해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나아지지 않는다. 선거 민주주의를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직접 민주주의 옹호론자이군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지만 이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혀 옹호하지 않는 교수입니다. 도대체 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역설적이지만 성공했던 그 이유가 바로 덫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덫은 뭐냐면 매판 자본주의, 재벌 독식, 미국 종속, 이런 것들을, 반공 이념,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그 성장의 덫이라고 말하는가 봐요.
더 심각한 문제는 성공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그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반공 반북과 반공산주의 반북한과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유보하며 독재를 용인했던 과거가 민주주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중도와 우파만의 경쟁의 장이 됐다. 없습니다. 우파. 장난칩니까? 한국이 중도라도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엔 좌파 일색입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왼쪽 날개를 잃어버린 민주주의는 날개 이야기 또 날개 타령 또 하네. 양비론 해가지고 이걸 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는 양쪽 날개를 가지고 뭐 날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계속 받아먹고 있는 그런 소스예요. 새는 그냥 새가 날아간다고 하지 새가 오른쪽 왼쪽 날개짓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새를 지배하고 있는 건 중앙 두뇌 브레인입니다. 날개 두 개는 다 하나예요. 일국양체제, 연합제, 연방제 주장하는 논리도 여기서 다 기인을 하거든요. 하나의 지붕 아래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같이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라고 그렇게 같은 지붕 아래 들어가나요? 그냥 따로 있지 그러면? 왜 들어오자고 하죠? 의심스러울 말만 하죠. 물들여가지고 점차 공산화 하자는 게 연방제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양비론은 바로 그런 겁니다. 다양성 하면서 지금 다양성이라고 이야기 맨날 하면서 체제 전복하려고 들어왔다가 문재인 씨를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고발해버렸잖아요. 고용주 변호사를.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 월드컵 때 연평해전이 벌어졌음에도 축구 보러 갔다. 그럼에도 왜 탄핵을 안 당했느냐? 그때는 그러면 라고 정규재 주필이 지적을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 아들내미가 고발을 또 해버려요. 그렇게 다양성 외치는 사람들의 실체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자꾸 말하는 그 덫에서 빠져나오면 또 어떤 속으로 들어갈까요? 한 번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늘 민주 이야기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뭔지. 무식해서 모르냐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내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하고 너무 다른 거라서 어떤 민주주의를 말하는 건지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꺼내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칼 막스와 레닌, 공산당 선언했던 중에 한 사람 레닌이 민주주의가 망해버릴 때까지 계속 민주주의를 외쳐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좌익으로 분류되는 교수입니다. 어떤 민주주의를 주장하는지 한 번만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세 줄로도 좋고 두 줄로도 좋아요. 자기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건지 그 색깔을 확실히 커밍아웃 해주길 바래요. 그거 안 하고 계속 민주주의 타령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